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몇 개의 광고를 보셨나요? 이렇게 대놓고 하는 광고들 외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은근히 나오는 광고들도 있죠.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다음 화면 속에 숨겨진 광고는 몇 개일까요? 정답은 4개입니다. 어때요? 참 쉽죠? 이런 식의 간접 광고는 언제부터 왜 만들게 됐을까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PPL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PPL의 정식 명칭은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 할리우드에서 개발한 마케팅 기법으로 특정 브랜드나 제품을 영상 속에 자연스럽게 배치해 홍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PPL은 1945년 영화 밀드레드 피어스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주인공이 마시던 위스키 잭 다니엘의 상표가 그대로 노출되었죠. 또 이유 없는 반항에서는 포머드 머리를 한 제임스 딘이 에이스빗을 들고 나오자 미국의 10대들이 제임스 딘처럼 머리를 바꾸고 빗도 따라 샀다고 하죠. 그리고 약 30년 뒤 이 분야의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E.T. 주인공 엘리엇이 E.T를 방으로 유인하기 위해 바닥에 초콜릿을 하나씩 내려놓던 이 장면. 이때 나온 초콜릿은 허쉬의 리세스 피시스라는 제품인데요. 영화가 개봉한 뒤 대박이 났고 나중엔 E.T가 가장 좋아하는 캔디라고 광고하면서 인기를 이어나갔죠. 그리고 이 사례를 지켜본 다른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PPL에 뛰어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화 결혼 이야기에 나온 삼성 가전제품들과 쉬리에 등장한 SK, 모토로라, LG 주유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많은 PPL들이 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시 TV 광고는 제작비와 송출비를 합쳐 약 20억 원 정도가 들었는데요. PPL의 비용은 1,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한 데다 고정 시청자가 있다는 장점 때문에 꾸준히 계약이 성사됐다고 하네요. PPL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인위적으로 특정 상품이나 로고를 대놓고 보여주는 온셋 배치와 배경에 묻어가는 식으로 제품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크리에이티브 배치. 있는 듯 없는 듯 배경에 묻어가며 슴슴하게 등장하는 크리에이티브 배치와 달리 온셋 배치는 연기자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대사에 활용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만 홍보 효과는 크다는데요. 안 봐도 블루레이급으로 익숙한 온셋 배치의 예시들입니다. 친구랑 이야기하던 도중 갑자기 멀티밤을 눈 밑에 처발처발하는 원희. 어르신들 만날 때 꼭 들고 가는 이 영양제. 저번에 받은 것도 아직 다 못 먹었는데. 거울을 보며 그윽한 표정으로 핑크 립스틱을 바르는 추추. 매일 점심 저녁에 샌드위치를 사 먹는 만두. 이러다 상견례도 샌드위치 집에서 하겠어. 참고로 이 샌드위치 PPL은 뉴욕타임즈에서 집중 보도를 할 정도로 흥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선 2000년에 철수했던 이 샌드위치 가게가 K드라마 PPL 덕분에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오픈런은 필수, 웨이팅줄은 50m 이상이라고 하니 광고 효과를 제대로 본 거죠. PPL은 사극에도 들어갑니다. 아니 근데 고려시대의 마스크팩 컨실러 PPL이라니 좀 억지 아닌가 싶은데 사극은 현대극에 비해 엑스트라와 특수효과에 쏟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PPL로 제작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촬영 장소 자체가 지역 관광 PPL인 케이스가 있고 등장인물 대사에 PPL을 넣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때 홈쇼핑 채널을 틀어보면 귀신같이 방금 본 장면과 관련된 상품을 팔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기 위해 철저히 계획된 방송 시스템이니 조심해야겠죠? PPL을 보다 보면 너무 광고 티가 나서 웃길 때도 많은데요. 이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간접 광고를 통해 제품과 브랜드를 인지하며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드라마, 영화에서 본 제품을 검색한 뒤 실제로 구매한 사람은 23%. 주로 구매한 제품은 식품과 음료, 의류, 휴대폰, 화장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PPL은 웹툰에도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평소 그림체와 어울리도록 PPL을 그려넣기 때문에 소비자의 거부감은 높지 않은 편이라고 하죠. 심지어 요새는 발전을 거듭해 PPL에 AI 기술까지 적용되고 있다는데 촬영 현장에서 제품 실물을 굳이 배치하지 않아도 나중에 합성만 하면 끝! 덕분에 광고주들은 극중 원하는 타이밍에 제품을 노출시킬 수 있게 됐죠. 이러다 온갖 잡다한 거 다 합성 들어가는 거 아님? 일반 광고는 시청자들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PPL은 영화나 드라마 내용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피할 수 없이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는데요. 관련 조사에 따르면 시청자 10명 중 6명이 TV를 볼 때 PPL 때문에 몰입에 방해를 받는다고 답했고요. 광고인 걸 알고 봐도 거부감이 생긴다. 주인공이 톱스타라도 한두 개 정도의 PPL만 참을 수 있다. 등의 반응도 보였습니다. 내용에 개입되는 게 싫다면 이런 PPL도 있습니다. 엔딩 화면에서만 배너로 잠깐 등장하는 케이스.
참고로 옆나라 일본의 경우 PPL을 통해 일찌감치 대놓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2009년 방영된 이 드라마는 수수하고 평범한 백화점 직원이 여성복 매장으로 이동하면서 패션 센스를 쌓아가는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매회 끝날 때마다 이런 멘트를 내보냈고 웹사이트를 통해 극중 등장한 옷의 브랜드와 판매처를 공개했습니다. 방송 첫째 날엔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 3회가 방송됐을 땐 누적 판매량이 2,400건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드라마든 애니든 시작부터 중간 광고 안내를 듣다 보니 광고 자체가 너무 익숙해진 일본.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을 감상할 때면 이 문장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 여기까지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교양만두 영상은 PPL이 아닙니다, 여러분. 뒷광고? 당연히 아니죠. 혹시 중간에 뒤로 가기를 누르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